284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실 건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런 거죠. 갑이 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소유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유할 때 이 소유 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소유권이에요. 소유 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소유권인데, 이 갑이 취득한 소유권을 갑은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침해하지 말라고 공시해야 돼요. 공시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하는 방법은 뭐죠? 등기를 갖추는 거죠.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은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의 등기 이름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방법인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하게 될 겁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 문제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보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유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맨 처음에 소유하겠죠. 두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면 그 매립한 자는 그 토지를 취득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한다면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할 때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지가 되면 이 공용 부분은 뭐로 전환이 됩니까? 전유 부분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이 전유 부분을 취득하는 자, 그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테고, 보존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신청인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거예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 보존 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 넷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외우셔야 돼요. 등록된 자. 그리고요, 또는 그 상속인, 맞아 외우세요. 기타 포괄 승계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자는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찾아보세요. 프린트에 다 제가 그려놨어요. 프린트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때 이 첫 번째부터 요 세 번째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요 네 번째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네 번째는 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네? 기억 안 나실까요?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건물과 토지가 존재하죠. 건물과 토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뭐가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지적공부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 즉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확인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 4번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얘기가 달라져요. 건물은 건축물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겠죠. 이때는 대장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의 경우 이때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등기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허가 건물도 재산이에요. 무허가 건물도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죠. 따라서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그런데 대장이 없으니까 1번 갖고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죠. 따라서 별도로 만든 게 요 확인서예요. 무허가 건물을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무허가 건물. 그래서 이 확인서는 건물만 필요하지 토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확인서는 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서류가 이 확인서니까 건축물 대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뭡니까? 건축물 대장과 같은 내용이 이 허가서에 확인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확인서에. 건축물 대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내용은 뭐냐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확인서도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확인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있어야지만 이 확인서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요거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씩을 보실 건데요. 이때 이 대장은 세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에는 요게 대장인데요. 대장에는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겠죠. 토지이면 토지의 표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토지의 표시,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표시. 맞습니까? 그리고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소유자가 최초로 등록된 자가 갑입니다.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한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최초로 등록된 자는 국가입니다. 국가로부터 이렇게 이전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탄생했을 때 최초의 영토 안에 있는 토지는 국가가 국민들에게